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미국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소규모 취임식에서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선서한 후 약 30분간의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수도의 영하 기온으로 인해 실내로 옮겨졌습니다. 연설 전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벤스 부통령, 존슨 의장, 튠 상원의원, 로버츠 대법원장, 미국 대법원 판사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국민 여러분.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다시 번영하고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더 이상 이용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일매일,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은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회복될 것입니다. 정의의 저울은 다시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정부의 사악하고 폭력적이며 불공평한 무기화는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자랑스럽고 번영하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은 곧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고 강하며 훨씬 더 예외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우리가 국가적 성공에 신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에 있다는 확신과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햇살이 온 세상에 쏟아지고 있으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이 기회를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는 직면한 도전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도전은 많지만 세계가 지금 미국에서 목격하고 있는 이 위대한 기세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지금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급진적이고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우리 시민들에게서 권력과 부를 빼앗아갔고 우리 사회의 기둥은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단순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는 정부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재앙적인 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훌륭한 법을 준수하는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많은 교도소와 정신병원의 위험한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외국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무제한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미국 국경을 방어하거나 더 중요하게는 국민을 방어하기를 거부하는 정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비상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의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심하게 대우받고 있고 몇 달 전에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다른 주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더 최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는 몇 주 전에 발생한 화재가 방어수단도 없이 여전히 비극적으로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재는 주택과 지역사회를 휩쓸고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개인 중 일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이 없습니다. 흥미롭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둘 수 없습니다. 모두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재난 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보건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들에게 필사적으로 제공하려고 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미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부터 바뀔 것이고 매우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당선된 것은 끔찍한 배신과 지금까지 일어난 수많은 배신을 완전히 뒤집고 국민에게 신앙부, 민주주의, 그리고 실제로 자유를 돌려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순간부터 미국의 쇠퇴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우리 국가의 영광스러운 운명은 더 이상 거부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즉시 미국 정부의 성실성, 역량, 충성심을 회복할 것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250년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 더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화국을 되찾는 여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대의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 불과 몇 달 전에는 제 목숨을 앗아가려 했습니다. 아름다운 펜실베이니아 들판에서 암살자의 총알이 제 귀를 꿰뚫었지만 그때 느꼈고 지금은 제 목숨이 어떤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감독하에 미국 애국자들의 모임에서 우리는 모든 위기를 존엄성과 힘과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종, 종교, 피부색, 신조의 시민들에게 희망, 번영, 안전과 평화를 되찾기 위해 목적과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미국 시민들에게 2025년 1월 20일은 해방의 날입니다. 저는 최근 대선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선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가 보여주었듯이 온 나라가 우리의 의제에 빠르게 단결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계층, 즉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도시, 교회, 농촌에서 지지가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7개 주에서 모두 강력한 승리를 거두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중투표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에 여러분의 투표로 저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랑과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록을 세웠고 저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캠페인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 킹의 날이며 그의 명예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명예를 기리며 우리는 그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국가적 단결이 돌아오고 있으며 자신감과 자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치솟고 있습니다. 제 행정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수성에 대한 강력한 추구와 끊임없는 성공에서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잊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1년의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회복과 상식의 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 상식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저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입니다.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고 수백만 명의 범죄 외국인을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멕시코의 남기 정책을 복원할 것입니다. 잡아서 풀어주는 관행을 종식시키고 남부 국경에 군대를 보내 우리나라에 대한 재앙적인 침략을 물리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명하는 명령에 따라 우리는 또한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1798년 외국인 적대자법을 발동하여 우리 정부가 연방 및 주 법 집행기관의 완전하고도 막강한 권한을 사용하여 미국 영토, 도시와 도심을 포함하여 파괴적인 범죄를 가져오는 모든 외국 갱단과 범죄 조직의 존재를 제거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총사령관으로서 저는 우리나라를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없으며 바로 그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수준에서 그것을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내각의 모든 구성원에게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물리치고 비용과 가격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방대한 권한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위기는 엄청난 과소비와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그래서 오늘 저는 또한 국가적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드릴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른 어떤 제조국가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와 가스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낮추고 전략적 매장량을 다시 채우고 맨 위까지 채우고 전 세계에 미국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부유한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 발밑에 액체금이 그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취한 조치로 우리는 그린 뉴딜을 종식시키고 전기 자동차 의무를 철회하여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한 신성한 서약을 지킬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원하는 차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속도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다시 생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고무적인 신뢰 투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미국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무역 시스템을 즉시 정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우리 시민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외국의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입을 징수하는 외부 수입 서비스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돈이 우리 재정에 쏟아질 것입니다. 미국 꿈은 곧 돌아와서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여 우리 연방 정부의 역량과 효율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늘을 넘어 인간 지식의 우주를 인간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고 이룰 수 없는 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역사적인 정치적 복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보시다시피 저는 여기 있습니다. 미국 국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장 잘합니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필라델피아에서 피닉스까지, 시카고에서 마이애미까지, 휴스턴에서 바로 워싱턴 DC까지 우리나라는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여러 세대의 애국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농부와 군인, 카우보이와 공장 노동자, 철강 노동자와 석탄 광부, 경찰관과 개척자였으며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의 정신이나 자존심을 키우는 장애물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철도를 깔고 마천루를 세우고 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직면한 모든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겪은 모든 일 이후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미국의 약속을 회복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재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민, 하나의 가족, 신 아래 하나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꿈꾸는 모든 부모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자녀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여러분을 위해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큰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되살리고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연민, 용기, 예외주의로 가득 찬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모든 전쟁을 멈추고 분노하고 폭력적이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새로운 단결의 정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미국은 종교, 신앙, 선의를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시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강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설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대담하게 꿈을 꿀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황금기는 막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 미국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President Donald J. Trump delivered his roughly 30-minute inaugural address on Monday, after being sworn in as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n intimate inauguration ceremony inside the rotunda of the U.S. Capitol that was moved indoors because of below freezing temperatures in the nation's capital. Read the full transcript of his address her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Thank you very, very much. Vice President Vance, Speaker Johnson, Senator Thune, Chief Justice Roberts, Justices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President Clinton, President Bush, President Obama, President Biden, Vice President Harris, and my fellow citizens.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From this day forward, our country will flourish and be respected again. All over the world, we will be the envy of every nation. And we will not allow ourselves to be taken advantage of any longer. During every single day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Our sovereignty will be reclaimed. Our safety will be restored. The scales of justice will be rebalanced. The vicious, violent and unfair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and our government will end. Our top priority will be to create a nation that is proud, prosperous and free. America will soon be greater, stronger and far more exceptional than ever before. I return to the presidency, confident and optimistic that we are at the start of a thrilling new era of national success.
A tide of change is sweeping the country. Sunlight is pouring over the entire world. And America has the chance to seize this opportunity like never before. But first, we must be honest about the challenges we face. While they are plentiful, they will be annihilated by this great momentum that the world is now witness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 gather today, our government confronts a crisis of trust. For many years, a radical and corrupt establishment has extracted power and wealth from our citizens, while the pillars of our society lay broken and seemingly in complete disrepair. We now have a government that cannot manage even a simple crisis at home, while at the same time, stumbling into a continuing catalog of catastrophic events abroad. It fails to protect our magnificent, law-abiding American citizens, but provides sanctuary and protection for dangerous criminals. Many from prisons and mental institutions that have illegally entered our country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a government that has given unlimited funding to the defense of foreign borders, but refuses to defend American borders, or, more importantly, its own people. Our country can no longer deliver basic services in times of emergency. As recently shown by the wonderful people of North Carolina, being treated so badly in other states, who are still suffering from a hurricane that took place many months ago. Or more recently, Los Angeles, where we are watching fires still tragically burn from weeks ago. Without even a token of defense. They're raging through the houses and communities, even affecting some of the wealthiest and most powerful individuals in our country. Some of whom are sitting here right now. They don't have a home any longer. That's interesting, but we can't let this happen. Everyone is unable to do anything about it. That's going to change. We have a public health system that does not deliver in times of disaster. Yet more money is spent on it than any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And we have an education system that teaches our children to be ashamed of themselves. In many cases, to hate our country, despite the love that we try so desperately to provide to them. All of this will change.